안녕하세요. 저는 원투 3D 디자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정영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D 프린터를 처음에 이제 뭐 뉴스든 뭐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3D 프린터라는 걸 처음에 접해봤을 때 나도 3D 프린터를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이런 메이킹 스페이스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전공자들을 제외하고 비전공자들은 왔을 때 처음 그 허들에 걸려서 넘어져요. 3D 모델링이라는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3D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비싸죠. 가격도 비싸고 전공을 해야지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라이노나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하는 전문가용 툴인데 그것도 적어도 한 2달 이상은 그것만 몰두를 해야지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오토데스크사의 원투 3D 디자인은 저랑 오늘 1시간 만나시고 내일 3시간, 그 다음날 3시간 만나시면 어느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 강의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이 원투 3D를 배우실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솔리드웍스나 뭐 어떠한 뭐 라이노나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면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메이킹 스페이스들을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을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기에는 이 원투 3D 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모델링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델링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이제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그런 게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만약에 뭐 화분을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그 화분을 더 디벨롭 시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 가지를 더 붙여서 더 멋있는 개체들을 더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그 스피드를 이제 중간 스피드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투 3D 디자인의 이제 첫 화면인데요. 전 세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30여 개가 이상이 넘어요. 근데 뭐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죠.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면 1,000만 원이 넘고 뭐 1,300만 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프로그램 사는데 1,3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스케치업 같은 경우 한 6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다 구매를 하시기는 쉽지가 않죠. 1,000만 원이면은 레이저 커터를 사시는 게 더 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또 이 원투 3D의 장점은 공짜입니다. 공짜여서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이제 one23dapp.com에 들어가시면은 원투 3D 디자인, 원투 3D 캐치, 메쉬 믹서, 기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원투 3D 디자인을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맥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비트별로 32비트, 64비트별로 다운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몇 비트 운영 체제인지 잘 맞추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방금 설치하셨죠?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앞에 이제 조그만한 그리드, 하늘색 그리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해 드릴 때 지금 교재에서 71페이지랑 72페이지에 지금 이 슬라이드랑 이 다음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제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이제 뭐 필요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이따가 모델링 할 때도 제가 이제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다가 필기하셔서 합치지 마시고 이 교재에다가 바로 이제 필기를 하셔서 보고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들으셔도 또 내일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는 이 노트에다가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1, 2, 3D 디자인의 그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차례로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글로 써놨죠. 이걸 한 번씩 보시고 제가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숫자를 매겨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이걸 한번 잘 읽어보시고 생각 안 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 2, 3D 디자인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 2, 3D 디자인이 프로그램을 킬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 공짜니까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Welcome to 1, 2, 3D 디자인이라고 나오고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설명 같은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도 일단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처음에 이제 영어를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버벅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델링을 기초에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용어들이 거의 비슷해서 사용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설명들이 있고요. 이 창을 끄고 하나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면에 있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그냥 도화지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화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을 가르쳐 드릴 때 도화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더 이제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도화지는 그림을 그리는 판이겠죠, 당연히. 캔버스예요. 여기다 이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항상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는 뭐 저장하기나 불러오기, 내보내기 이런 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어떻게 됐죠? New를 누르면 화면이 옆으로 밀리면서 새로운 창이 떴어요. 새로운 파일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픈을 누르시면 자, 지금은 제 거는 이제 뭔가 이것저것 있죠. To my project 그리고 이제 browse my computer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To my projec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좋은 점이 그 1, 2, 3D 디자인 되게 좋은 점이 모델링을 제가 예를 들어서 팹랩 서울에서 A라는 친구의 컴퓨터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노트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USB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 온라인상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저장을 하시고 집에 가시다가 PC방에 잠깐 들르셔서 프로그램 다운받으시고 바로 불러오셔서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가 공유가 되면은 다른 분이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면 또 불러오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참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참으셔야 되고요. 자, 모델링한 파일 이렇게 불러와졌죠. 이렇게 하시고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고유로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시려면 New를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파일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오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하던 파일에 다른 작업하던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덧붙여서 작업을 할 때 인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임포트 SVG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SVG 파일을 불러와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SV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도 이제 작업이 가능하죠. 여러분 좀 전에 일러스트를 배우셨잖아요. 일러스트에서 제가 일러스트를 켜가지고 자 제가 작업하던 일러스트에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퍼즐 모양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게 패스가 다 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SVG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SV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이 1, 2, 3D 디자인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파일에서 임포트 SVG를 누르시고 스케치를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해 놓은 퍼즐이란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열기를 하시면 바로 이 도면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SVG 파일만 있으면은 이걸 이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와서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진짜 이런 메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출력을 하면 바로 퍼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익숙치 않거나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좀 이렇게 답답할 경우에 이제 다른 일러스트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뉴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으로는 세이브인데요. 세이브는 To My 프로젝트 그리고 To My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게 이제 제 온라인상에 제가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이 To My 프로젝트고요. 여기에 제가 저장을 하나 해볼게요. 자, 박스를 하나 그려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타이틀이 뭔지 해서 뭐 적는 거죠. 태그도 적고 뭐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공개해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로 만들고 싶으면 퍼블릭을 하시면 되고요. 프라이베이트를 하시면은 이거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다시 다운받아서 작업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장을 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다 마우스들 있으시죠? 마우스들. 모델링 하실 때 마우스가 없는 거는 거의 그 살인행위예요. 손의 감각을 잃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마우스를 꼭 가지고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방금 저장을 하니까 인설트를 들어가면은 제가 저장해 놓은 잠시만요. 박스가 안 보이네요. 이제 여기에 지금 바로 업로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이 안에 박스가 이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투마이 프로젝트랑 투마이 컴퓨터 중에 투마이 컴퓨터에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제가 또 박스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이 1, 2, 3D 디자인과 동일한 아이콘으로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컴퓨터에 놓고선 이건 또 불러와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상에다가 업로드를 해 놓으시면서 뭔가 계속 아카이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으는 재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모으시고 이제 어디 가셔도 다시 다운받으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뉴로 가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다 아시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 2, 3D 디자인으로 모델링을 하시고서 STL 파일을 만드셔서 프린터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엔 당연히 STL 파일이랑 SAT 그리고 STP 파일이 있고요. Create 2D Layout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0원인가씩을 내면은 제가 도면을 2D 도면을 CAD 도면을 그린 거를 이제 2D 레이아웃으로 따와서 그거를 이제 레이저 커터 같은 것도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일러스트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료여서 원하시는 분만 유료로 전환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굳이 돈을 내실 필요 없겠죠. 편하시게 사용하시는 것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nd to 뭐 1, 2, 3D make 그리고 CNC utility 그리고 3D print 웹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1, 2, 3D 디자인은 이제 미국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제가 3D 프린터가 없는 사람이면 바로 이 3D 프린트 웹 서비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작업한 파일을 미국의 유명한 이런 몇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넘겨서 프린트를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또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다들 이제 프린터를 갖추고 있는 공간에서 이제 업무를 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미국에다가 의뢰를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3D 프린트는 바로 3D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있는 3D 프린트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배우실 이제 큐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G코드를 형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은 건데 되게 장엄하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잘 안 까먹거든요. 자, 여기 1번을 끝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도 같이 움직이죠. 이게 지금 작업창을 보여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수 있는 창이 4개로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론트, 뭐 라이트,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뷰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새로운 모델링 방법을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를 누르면은 화면이 프론트로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또 누르시면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홈을 누르시면 최초에 가지고 있던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돌리셔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고요.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 자체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져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한 번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입체감이 있는 이제 투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퍼스펙티브로 작업하는 게 더 눈에 익어서 퍼스펙티브로 작업을 하지만 얘를 선택을 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즉 그 투시 같은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놓으면 이제 화면이 뭔가 이렇게 되죠. 사실상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보기에.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하죠. 근데 이제 2D 도면이나 이런 걸 그릴 때는 이걸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번갈아 가시면서 이제 눈이 필요하지 않는 선에서 번갈아 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들은 다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화면 이동을 할 때 쓰는 툴들입니다. 펜을 누르시면은 휠 클릭이랑 똑같은 기능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올빗을 하시면은 이렇게 궤도로 움직입니다. 사실상 마우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줌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휠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얘네들이 줌인, 줌아웃이 다 됩니다. 그리고 핏을 누르시면 막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왼쪽 끝을 보고 싶은데 화면이 꼬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도 막 안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핏을 누르시면은 얘한테 이렇게 이제 적합한 위치로 이렇게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 이동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보는 형태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있는 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덩어리 메쉬랑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선이 끝에 있는 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혹시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을 때 지금 우측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놨을 때 이런 식으로 프레임만 나오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까 한 분 계셨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살짝 버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처음에 설치를 하시고서 이제 이름 설정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영구의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데스크탑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글로 했거나 했을 때 이런 뭐 버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한번 그냥 맘 편하게 컴퓨터를 한번 미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로 넘어가신다거나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얘네들이 완전 안전한 게 아니어서 좀 약간의 버그들이나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이 셧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도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거 배우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프린터에 더 가깝게 해드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꼭 배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다 이해 가셨죠? 이해 다 가셨나요? 네. 졸리시죠? 오늘 계속 막 강의 앉아서 계속 들으시고 아까 잠깐 레이저 커터 냄새 때문에 좀 잠 좀 깨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눈 모양이에요. 눈 모양은 뭔가 보는 거겠죠, 그죠? 제가 눈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의 걸 누르면은 이제 이 덩어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걸 누르시면은 제가 작업하던 덩어리가 이제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서 작업을 할 상황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제를 통해서 이따가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이나 모레 제가 예제를 통해서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다시 Show Solid Mesh를 누르시면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패스를 그렸을 때 여기에서 눈 모양에서 하이드 스케치를 누르시면은 스케치가 없어졌다가 쇼 스케치 누르시면 다시 나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꼭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이 변화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다음에 눈 밑에 이제 그리드가 그려져 있죠. 얘는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리드를 없애주는 거고요. 이 자석 모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석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3D 디자인을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서 계정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장을 이제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물음표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쇼커키가 있습니다. 쇼커키를 누르시면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단축키랑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제 캡처 하셔서 출력해서 이제 뭐 한 번씩 보시면은 금방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F1 키를 누르셔도 쇼커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스냅 1 써있고 유닛 그리고 밀리미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체를 하나를 이렇게 그렸을 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동하는 단위예요. 개체가 이동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 주냐에 따라서 이 이동이 바뀌게 될 거고요. 사실상 밑에 있는 이 숫자 값으로 이동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강의인데 1시간밖에 할당이 안 돼서 뭔가 마음이 촉박해요. 그래서 뭔가 빠르게 그래도 알려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그림의 도구잖아요. 이제 붓 그리고 뭐 칼, 가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형태들을 그리실 건데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제가 하면서 같이 이제 또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그 책을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넣어 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해당하는 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일, 모레 동안 해드릴 거는 막 뭐 에펠탑을 모델링을 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요. 제가 박스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화살표를 뒤로 누르시면은 다시 뒤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횟수는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옛날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작업을 하실 때 중간중간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해 놓으시고 하시는 게 중간중간에 파일 훼손을 하지 않고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앞으로 이렇게 다시 파일을 찾아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브 툴인데요. 무브를 클릭을 하고 개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면, 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얘가. 그래서 X, Y, Z축으로 화살표가 있고요. 다시 X, Y, Z축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잡고 끌으셔도 되고요.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숫자 값을 Y축을 몇을 이동할 거다. 난 20을 이동할 거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갔네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축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되고. 근데 모델링은 수치값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궤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궤도를 선택을 하셔서 돌리시면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질돼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 마우스를 잘 이용하셔서 우클릭으로 화면을 이동하시고 휠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잘 이 포인트들을 잘 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케일이고요. 스케일은 또 클릭을 해볼게요. 스케일은 자,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제가 스케일을 얼마나 키울 건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도 돼요. 자, 이 1, 2, 3D가 좀 안 좋은 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거를 스케일을 변환을 하면 그냥 이 그리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그리드 위로 딱 올리는 기능은 없어요. 올리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기본 도형인데요. 기본 도형은 지금 이제 졸리시니까 한 번씩 클릭해서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박스 그리기, 박스 이렇게 눌렀을 때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건지 밑에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래서 탭을 눌러가면서 움직여서 이제 사이즈를 얼만큼 할 건지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피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숫자 값을 입력을 하셔서 지름이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기본 도형으로 모델링 잘 하지 않잖아요. 점에서 시작해서 면이 되고 면이 도형이 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 입체 도형은 많이 사용은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 동그라미, 타원형, 그리고 이제 뭐 다각형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각형이랑 옆에 스케치로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이제 스케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이해를 해드릴
시켜드릴 텐데, 자, 제가 여기 있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중심점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점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제가 파일을 하나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클릭을 한번 하면 작업이 끝나서 나가져요. 원래 이제 스케치를 하면 계속 이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딱 사각형만 그리고서 이 툴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 그리면은 이게 나가지는데,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각형을 그렸을 때랑 이 옆에 있는 스케치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죠. 사실상 여기 있는 사각형들, 여기 있는 툴들은 많이 사용 안 하시고 거의 스케치에 있는 이 면 그리기를 여기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자, 제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각형 위에다가 사각형을 얹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겹치는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제가 사각형을 또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있는 사각형을 그렸을 때 클릭을 해서 똑같은 사각형을 그리고 또 이어서 사각형을 또 그렸어요. 그러면 자, 마우스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그냥 사각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에 있는 사각형이에요. 지금 보셨나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따로 잡혀요. 이렇게 따로 잡혀 있는데, 얘는 다른 구성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릴 때 처음에 있는 이 그리드를 도화지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1,2,3D 디자인은 Z축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도화지상에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면을 하나 그리면 그거 자체가 도화지가 또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바닥에 있는 도화지 하나, 도화지 2개, 도화지 3개인데, 얘는 바닥에 있는 도화지 하나, 이거 자체가 도화지 2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얘만 잡고서, 겹쳐져 있는 얘만 잡고서 이렇게 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이 스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 번씩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서클에서도 하나를 그리면은 작업이 나가지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림을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할 때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 번씩 클릭을 해보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처음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면, 자, 클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면에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바닥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스케치에 있는 동그라미는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다 그림을 그릴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면에 그릴 거면 바닥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도형에 이어서 그릴 거면 이 도형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바닥에 있는 그리드가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그 위치에 맞게끔 그리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 이 바닥면에다 그리시면은 새로운 도화지를 그리시는 거고요. 기존에 작업하고 있던 동그라미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제 그림을 다 그리시고 나시면은 ESC를 누르시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초록색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그라미에 이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겹쳐져 있는 덩어리만 입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차이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네. 제 설명을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또 설명을 해주실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손을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자, 이제 스케치를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다 같이 제가 할 때 같이 클릭을 한 번씩 해보세요. 사각형을 그리고 도화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활성화가 되죠. 다시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클릭하고, 처음에는 그냥 마우스 커서만 나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도화지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2D로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는 이 상태로 하시면은 이제 이게 투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D 도면을 그리실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박스에서 탑을 클릭하신 다음에 탑 뷰를 보신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이어서 나갈 때 중심점 같은 경우 이렇게 체크가 표시가 되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서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 제가 모서리에다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끌고 가면은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제 평행한 위치로 이어서 갈 수가 또 있어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얘는 그 2D로 그림을 그리실 때, 사실 아까 일러스트로 뭔가 개체를 그리실 때 어려우셨잖아요. 이걸로 그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하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잡힙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를 제가 사각형을 그려서 얘를 가운데 구멍을 뚫고 싶으면은 이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 이어서 그리면은 그려져 있는 형태는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사각형을 그리고 이 도화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면, 자, 얘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 잡힙니다. 근데 얘는 또 잡힙니다. 근데 큰 틀을 보면 이렇게만 잡혀요. 얘네들은 다른 도화지예요. 전혀 다른 도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만 가지고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제 이런 입체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스케치 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가장 여기에서 이 1, 2, 3D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바닥면에만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Z축상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해서 그림 그려볼게요. 뭔가 막 이렇게 해서 Z축상으로 그림을 막 위로, 지금 제가 위로 막 그렸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그려도 위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도화지 상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Z축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Z축상에 있는 도화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캔버스를 이제 이젤에다 올려놓고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Z축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Z축상으로 먼저 도화지를 그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먼저 그려서 얘를 아까 우리 무브 툴 배웠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무브를 하셔서 이 도화지 자체를 Z축상으로 틀어버리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화지가 생겼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림을 이어서 그리시면은 Z축상에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체를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도화지라는 개념을 잘 갖고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그려보시고요. 스케치에서 사각형, 동그라미, 타원형, 다각형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클릭해보시면 다 이제 1차원적이기 때문에 다 알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폴리라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폴리라인은,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끝에 이제 다시 선이 만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면이 되고 도화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그냥 선일 뿐이에요. 선이고, 이렇게 끝에서 만나야지만 이렇게 하늘색으로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정확한 입체를 만들 수 있는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곡선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셔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일러스트랑 비슷해요. 일러스트에서도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곡선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제가 사각형 끝에를 누르면 정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거 들으시면서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투포인트 아크인데요. 얘는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다시 초기화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끝이 선이 만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일 뿐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이어서 또 작업을 스케치를 이어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선에서 추가로 이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이 선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선을 클릭을 하시고 옥색으로 이 선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초록색이 됐을 때 옥색이 됐을 때 클릭을 먼저 한번 하신 다음에 나는 얘한테 이어서 그림을 그리겠다 하시면 그때부터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런 덩어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면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여기에 있는 스케치에 있는 툴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이제 먼저 2D로 도면을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들어 올린다거나 이제 뭐 그런 변형을 통해서 입체를 만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 2포인트 아크 설명을 해드렸었고 3포인트 아크는 마찬가지로 도화지를 한번 클릭을 하고 끝에 첫째 점, 두 번째 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줄넘기 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3포인트 아크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혹시 빠른가요? 빠르면은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네, 되게 간단한 툴이지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케치 필렛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럼 얘를 스케치 필렛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떤 걸 편집할지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제 이 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활성화가 돼요. 얘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선을 클릭을 하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통 알값을 넣는다고 하죠.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굴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끝에 부분이 정확하게 90도로 뾰족한 제품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품이 아니겠죠. 끝에 사람들이 다치겠죠. 인명사고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라고 해도 다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는 필렛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생기죠. 이렇게 중심점이 생겨서 하나 둘씩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도화지 선택하시고 클릭 하시면은 화살표를 당기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이제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5 하면은 이제 반지름이 5mm인 원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트림인데요. 트림은 제가 또 다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 2, 3D 디자인이 좀 안 좋은 게 단축키를 이제 다 아시면 조금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해요. 항상 하다가 이게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하다 보면 이 제일 끝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가다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제 막 혼자 게임을 해요. 띠리디리딘 하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막 열이 막 받는데 마음을 천천히 이제 컴다운 하시고서 천천히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끝에까지 가는 게 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또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고요. 또 이어서 사각형을 마구잡이로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어서 그린 스케치에서 그린 사각형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케치 말고 요 이제 도형들을 그리는 툴에 있는 사각형을 또 이어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제일 조그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다 겹쳐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다 따로 놀죠. 얘네들은 겹쳐 있는 부분이 다 새로운 도형들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이런 스케치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곽에 있는 아웃라인만 갖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도형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원하는 선들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이 외곽선만 얻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지우실 수가 없으세요. 얘네들 지금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도 빨간색으로 안 나오죠. 얘네는 같은 도화지상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시 이어서 하시려면 얘를 스케치를 선택을 하셔서 이 도화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가 다시 그리신 다음에 얘를 트림을 누르셔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선을 지어주시면 지금 잠시만요. 이런 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어서 좀 길게 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뒤쪽에 황유선 연구원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손 들으셔서 바로 설명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림까지 했습니다. 트림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익스텐드인데요. 익스텐드가 확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투포인트 아크가 있었죠. 투포인트 아크로 제가 하나를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다가 끝에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았는데 이거를 다시 원으로 다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익스텐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다시 게임을 해서 여기 끝에까지 겨우 갔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를 클릭을 하고서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이 뭔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온전한 원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선을 또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익스텐드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옵셋 기능입니다. 옵셋인데요. 옵셋은 제가 지금 그려놓은 얘를 조금 더 작은 사이즈나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싶을 때 다시 얘네들을 하나씩 그리는 건 되게 소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이제 더 큰, 더 작은 그런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옵셋을 선택을 하면 딱 봐도 뭔가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이 들어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이제 검정색으로 뭔가, 검정색은 얘를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1mm만큼 가고 싶다, 뭐 2mm, 뭐 마이너스 2mm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체크박스를 누르시거나 ESC를 누르시거나 하시면 이 작업에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셋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툴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프로젝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모델링을 하실 때 이 Z축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특성상 이 프로젝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건데, 이거는 자,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다 지우고, 자, 박스를 하나 또 여기다가 이격된 거리를 두고서 이제 박스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끝에 있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 면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옆에 있는 것들이 이 지금 도화지랑 평행한 위치에 선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랑 겹쳐 있는 부분을 딱 자르고 싶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마찬가지로 도형을 이어 나가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빔 프로젝트처럼 투영을 받는 거예요. 투영을 받아서 이어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 원이랑 반대편에도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갖고 싶은데 이게 몇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일치시키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가장 편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마우스를 이제 뒤로 뒤집어 가지고 투영될 이제 빔 프로젝트가 싸질 스크린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선을 갖다 대면 보셨나요 지금?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바로 평행하게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가서 빵 쏘죠. 그렇게 되면 얘를 가지고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편집을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스케치를 가지고 옆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스케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이어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입체를 변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에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 스케치까지가 좀 진도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진행을 한 거고요. 이 다음으로 있는 이제 입체들을 편집하는 툴들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입체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만들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